이렇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 아이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저같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같이 사는 게 나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신기한 일인데요. 정말 아이가 누가 봐도 좀 부럽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학년까지 왔고, 당연히 이제 중학교 거쳐서 저도 그 당시에 이 정도 한 아이는 뭐 특목고 목표로 해서 좋은 명문대, 국내 명문대 가고 이런 순서로 이제 가는 거였는데, 아마 어릴 때 내가 왜 수학을 시켜야 돼? 라는 그런 거부 반응 또는 학원에서의 어떤 교육 방법, KMO 공부할 때 늦게까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기질적으로 안 맞는다고 했던 게 참 싫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렇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가지고 이 아이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저같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같이 사는 게 나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내 일 즐겁게 잘할 것 같긴 한데, 과연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왔나라고 보면 아니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얼떨결에 IT 업계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느껴지고, 재미가 느껴지다 보니까 어떻게 30년 흘러왔던 건데, 만약에 지금 나보고 선택을 해라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어떤 선택을 할까, 중간에 다른 길이 있으면 가보기 있다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같이 그냥 얼떨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조금 제가 자란 것과는 다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다르게 자라야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니까, 이런 생각을 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계속 빚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아이를 누가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국제학교나 해외 학교에서 보내는 게 참 잘 어울릴 만한 학생인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눌러놓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으니까 나는 엄마들 따라서 유명 영어 학원을 설명회를 일단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제 입시를 위해서 영어 회화는 필요 없습니다. 독해, 문법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문제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망치를 빵 맞은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에 가서 IBM 가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봤거든요. 이 아이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영어 디베이트 너무 재밌게 잘했고, 글쓰기 너무 재밌어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부터 6년 동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좋은 재능들, 막 표현하기 좋아하고 관찰력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를 치고 오로지 실수하지 않는 아이를 키워야 명문대를 갈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저만 조금 답답했는데, 이제 아이가 답답한 길로 가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원치 않았고, 그래서 남편하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 트랙을 가야 될까? 어차피 국내 대학을 가도 석박사를 하게 되면 해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해외로 석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대학을 외국에 가고, 어차피 대학을 외국에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을 국제 커리큘럼을 밟아야 편할 거고, 고등학교는 입시에 들어가니까 중학교에 충분히 시행착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외국에 보낼 수도 없고, 마침 그때 이제 국제학교가 생긴 지 몇 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국제학교는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잘하는 조금 아이들은, 서울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보낸다기보다는 특목고를 많이 갔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보내자, 남편은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랬을 때 주변 반응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무슨 사고를 쳤냐? 이런 분도 있고, 왜 굳이 잘하는 애를 거기 보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니 무슨 아이를 제주에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닌데 반응 왜 이래? 이제 이렇게 하고 결정을 좀 내렸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한 게, 제가 좀 어릴 때부터 얘도 좀 학원도 좀 보내고 학습 쪽으로만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은 그렇게 흘러갔을 텐데, 하필이면
책이나 경험, 체험, 대화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앞으로 6년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쪽 제주도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항상 야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아이 얼굴을 거의 매일 몇 시간 못 봐요. 한두 시간 정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고등학교 때도 뭐 아이 공부하고 저도 일하고 엄마가 뭐 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떨어져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국제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없는 시간 뭐 따뜻한 밥 줄 거고 따뜻한 이불 있을 거고 케어해 주겠구나 싶어서 직장 엄마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방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나누면서 어떤 대학을 보내고 싶다라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늘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눴고 거기에서 저희가 그날 결정은 명문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못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거는 명문대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거기서 충분히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보다는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를 제안했을 때 아이가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제국계 학교 갈래? 이러니까 그런 학교에 있는지도 몰랐다가 제주도에 왜 가?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너무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학교 설명회를 듣고 학교 투어를 아이랑 같이 하고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을 하는데 저희는 뒤죽박죽이었어요. 찾아보니까 12월에 갑자기 수시를 본다 그래서 일단 시험부터 봐. 시험부터 보고 합격하고 결정하자. 이러고서 시험 보고 그와 동시에 바로 학교 구경부터 한번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구경을 저는 바빠서 남편이 데리고 갔고요. 설명회는 제가 듣고 서로 분담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우리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거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예치금을 내고 결정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는 합격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고 아이한테는 엄마 생각엔 좋은 학교 같아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순순히 가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거야 했더니 이제 원래 떨어져 살았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애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서 훗날 너 그때 왜 그렇게 순순히 갔어?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나한테 안 좋은 거 줄 리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많이 쌓여 있었구나. 그래서 얘가 엄마가 뭘 하자고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자기한테 좋은 선택을 해줬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다니는 중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한 2년마다 우리가 잘 선택한 건가? 그랬을 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었어도 잘했을 것 같아 였고요. 마지막 6년이 지났을 때는 거기 간 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